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26일이죠. 100일이라는 시간을 이게 되돌아볼 여력도 없이 제가 달려갔습니다. 제가 지방에 지부 간담회를 지금 5군데인가요? 했는데, 그분들, 우리 그 민초들, 우리 지방에 계시는 우리 성실한 우리 회원들의 어떤 요구사항들도 상식적인 그런 회무, 그리고 좀 품격 있는 이런 회무. 사실 우리가 최고의 전문가 집단, 지성을 갖춘 전문가 집단인데, 최근에 이런 모습들이 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인 궤도, 품위 있는 협회를 만드는 거가 제가 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회원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멋있는 그런 치과계 리더들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협회장으로서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말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비급여 공개에 대해서는 전에 기자회견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공격을 제가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러나 전에도 제가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자료 공개 그 종료 시점에서 제가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회원들에게 누를 끼치는 거가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료 제출을 하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가 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일부 회원들의 눈에서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제 그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의견이니까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달게 그걸 받도록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사실은 제가 당선되었을 때는 50% 미만의 자료 제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자료 제출을 하시는 게 회원들에게 눈을 끼치지 않는 거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95% 이상의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저의 어떤, 회무에 따라주시는 회원분들이 너무나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또 그러므로 해서 얻은 바가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디테일하게 공개할 수는 없지만, 보고에 대비해서, 저에게 그렇게 힘을 실어준 그런, 대가로 복지부와 보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협회에서 구성한 비대위, 비급여 대책위원회라는 이제 TF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협상도 하고 대응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단기적인 어떤 목표, 그리고 중장기적인 목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거는 의협과의 공조도 필요합니다. 의협이나 한의협하고. 그래서 의협도 이 보고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자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비급여 자료 제출에 대한 그런 입장은 제가 당선되었을 때 이미 의협이나 한의협은 85% 이상의 자료 제출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버티긴 했지만 끝까지 버텨서 얻어낼 수 있는 성과와 회원들이 이야기하는 과태료 부분에 대한 그런 책임, 그리고 처음 당선된 협회장으로서 너무 강봉으로 나갔을 때 앞으로 복지부와의 대화 채널의 단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그런 질책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다르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급여 자료 공개, 비급여에 대한 모든 이런 일정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사실은 협회가 제 역할을 못했던 것이 사실이죠. 이상원 지평부에서. 사실은 입법 과정에서부터 비급여라는 거는 우리 치과의사들의 어떤 정서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그걸 막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막으려고 하는 의지나 그런 액션이 있어야 됐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게 없었죠. 그래서 늦었지만은 서울시 치과의사회에서 이게 위헌 소송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협회 대신에 이때까지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서울시 치과의사회의 이런 대처에 대해서도 제가 경의를 표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원이 구성이 되고 나서 바로 이거는 헌재 앞에서 이게 위헌이다라고 하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계속할 예정이고, 이번 주에 아마 우리 임원들이 다 한 번씩 이제 시위를 하는 이제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원턴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고, 혹시 뭐 지부 회원님들이나 지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위에 동참을 하시겠다 하면은 계획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거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어떤 재판 결과는 인용 여부는 이게 단기에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1인 1개소법처럼 장기간 우리가 힘들지만은 시위를 계속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각오로 시작을 했고요. 또 위헌 인용 여부에 대한 이런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은 노력하고 또 지금 소송 당사자가 서울시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협회에서 미리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늦었지만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은 기꺼이 도와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비급여 자료 보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올해까지는 이제 유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 이제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는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죠. 알 권리 충족이기 때문에, 공개 정도 하는 걸로 그거는 충분히 저는, 국민들 알 권리는 해소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디테일한 어떤 보고 부분은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강력하게 안 할 수 있도록끔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비급여라는 거가 정부가 드디어 이제 치과의사들은 비급여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의료보험 수가는 비급여의 보상을 받으니 희생을 전제로 가고 있는 게 치과 의료보험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의료보험이 시행될 때의 상태가 100m 달리기로 비유를 하면 우리는 100m 뒤에서 스타트를 한 겁니다. 100m 뒤에서 스타트를 해서 아직까지 출발선에도 도달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각 대학의 병원장님들
의료진들과 치과대 학장님들을 면담하면서 여쭤본 결과 보존과나 이런 데서는 수익률이 거의 손해입니다, 손해.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심지어는 그 보존과 교수님들 엔도하는 거 이런 거를 하지 마라, 병원장님들이 하지 마라, 제발. 할 정도로 이게 수익이 열악한 상황이고, 또 최근에 들은 얘기지만 삼성의료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병원이잖아요. 이 병원에서 치과 수련의를 뽑지 않습니다. 그거는 치과는 더 이상 수익률이 창출되지 않는 과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내 탑 병원으로 얘기되는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도 구강외과만 수련을 뽑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에 종합병원의 설립 요건이 치과가 꼭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치과가 그 의료법 때문에 존재는 하지만 그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들이 수련의를 뽑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치과에 더 이상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만큼 그 치과에서 보존과나 소아치과나 보철과에서 차지하는 그런 공간을 다른 과에 줘서 다른 과에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창출한다는 논리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게 국민 건강에 합당한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드디어 정부가 비보험 수가에 대한 핸들링을 지금 시작한 단계이니 그러면 비급여에 대한 우리 의존도가 높은 치과에서 이걸 정부가 핸들링을 하겠다면 출발선상에서부터 100m 뒤에서 출발했던 의료보험 수가에 대한 현실화를 정부는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제가 관료들과 이렇게 면담을 해본 결과 치과의사들에 대한 인식이 오로지 임플란트 빼고 임플란트에서 돈을 버는 어떤 그런 집단으로 좀 인식되는 그런 경향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인가요? 그 엔도 수가가 대폭 좀 올랐죠. 그런 부분들이 복지부 관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수가가 너무 형편없으니 임플란트로 내몰리는 상황이지 않나. 이 수가를 현실화해야지 결과적으로 환자도 유리하고 정부의 의료비 지출도 적게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저는 심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그림판에서 우리 의료보험 수가의 현실화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나 제가 지금 당선되고 나서 곳간을 열어보니 여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의료보험 수가를 현실화해달라 이렇게 말해서는 관료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설명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죠. 협회에 과연 이런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비밀 병기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 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에 대한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준비를 해서 비밀 무기들을 제가 가지고 복지부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장기적으로 준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 비급여 공개 정책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렇게 답변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수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기자회견 때, 앞으로 제가 해야 될 회무의 첫 번째 회무로 꼽은 게 구인구직 사이트 활성화 방안과 구인구직난 해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개원가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일들이고, 정말 받는 스트레스의 한 반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구인구직이 아닌가. 저도 병원을 30년 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우리 구인구직 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팀에게 좀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라고 맨날 닥달합니다. 근데 이것도 준비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단기간에 금방 나오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인구직 사이트 실패한 사례들도 저희들이 접촉해서 자료를 얻고 또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도움을 받고 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이상원 집행부에서 구인구직 사이트를 만드는 데에 비용을 1억 3천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치무이사님께서 이거를 해서 사이트를 빨리 만들어서 하자라는 제안을 해서 제가 1억 3천이라는 돈을 사이트 만드는 데 쓰는 거가 너무 부담이 되어서 그걸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서 사이트를 만드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도 사이트가 있죠. 우리 홈페이지에도 있고 한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된 상황이라서,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참여율이 높고 우리 쪽에 이렇게 스팟라이트를 받아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돈을 들이지 않고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덴탈잡, 신흥에서 하는 게 덴탈잡이죠. 이게 연 매출이 몇십억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고, 이거는 100억을 줘도 안 판다라는 이런 소문도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곰곰 생각해 보면 이름을 참 잘 지었죠. 사람이 다 인식이 되게끔. 그래서 우리도 사이트를 만들 때 이름부터 좀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회원들의 관심과 이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 단계부터 이름 짓는 것부터 회원들에게 공모해서 상품도 좀 내걸고 이런 방향으로 가서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도 홍보를 하겠지만 우리 회원들과 또 구직을 하시는 간호조무사나 치과의생사들이 우리 사이트에 많이 몰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덴탈잡의 어떤 그런 인기를 우리가 좀 가져올 수 있는, 또 그래서 덴탈잡의 어떤 광고료가 사실 너무 비쌉니다. 회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너무나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정도의 힘을 우리가 협회가 보여줘야 회원들에게 회무를 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각오로 목표를 그렇게 잡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 회계감사는 로드맵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서 내년 대의원총회 때 보고해서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거를 따르는 걸로 저희들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해 이상원 집행부에서 이상원 협회장님도 외부 회계 감사를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이게 시행을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상원 집행부에서 외부 회계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비용이 얼마 들고 하는 용역을 들여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쓴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 회무처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줘서 얻은 결과, 외부 회계 감사를 했을 때 3억 5천에서 4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고 아마 그 제이모 부회장께서 서울시 그 대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사실은 일반 회원들이 볼 때는 너무 터무니없는 거죠. 외부 회계 감사를 3억 5천에서 4억, 우리 회비 거두는 게 한 30억 정도 되니까 10%의 비용을 회계 감사비로 낸다? 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거기다가 용역비를 1,000만 원을 썼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3천에 대한 사이트를 만든다? 이런 회무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 용역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는데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3억 5천에서 4억 이것도 사실은 적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이 시스템을 하는 이 외부 회계 감사를 하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대기업들이 하는 시스템으로 회계 감사를 하는 경우는 회계 시스템부터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뭐냐면 우리는 회계의 기간이 5월 1일에서 다음에 4월 30일까지죠. 이 외부 회계 감사를 하는 FM들 하는 회계 감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FM들 하는 거에 회계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바꿔야 되고 모든 그 적요를 이게 기록하는 이런 시스템을 회계하는 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바꾸는 데만 돈이 많이 드는 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억 5천에서 4억이라는 말이 터무니없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견적을 낸 것 자체가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 시스템을 대기업들이 하는 방법으로까지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도 우리 재무팀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회계 시스템이 너무 오래된 방법을 하기 때문에 이 효율적이지 못한 시스템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회계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시스템을 바꾸는데 비용이 얼마 드느냐? 약 한 1억 정도가 든다라고 합니다. 1억 정도가 든다고 해서, 이 시스템을 바꾸는데 한꺼번에 1억 주는 거가 부담이 되니 한 3천만 원씩 3년에 걸쳐서 나누는 방법으로 하고 바꾸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렇게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바꾼 다음에 우리는 아주 무슨 이익을 내고 이런 완벽한 회계 시스템을 갖추는 게 아니라 집행부가 엉뚱한데 돈을 쓰지 않고 제대로 썼느냐라고 하는 거가 관건이죠. 그래서 그 정도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선을 떼서 그런 방법을 하면 회계 감사하는 비용이 많이 대폭 줄어들어서 가능한 걸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그 결과를 내년 대의원총회 때 보고해서 채택이 되면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할 예정이고, 뭐 그나마도 우리 대의원들께서 뭐 그런 돈을 그런 데 쓸 필요가 있나? 사실은 외부 회계 감사는 우리 선거 공약 때마다 나왔던 사항들인데 이런 공약이 나온 이유는 회원을 맡은 집행부가 투명하지 않게 돈을 썼다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근 집행부가
회무하는 걸 보니 뭐 굳이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돈을 아끼자라고 해서 대의원들이 뭐 유보하겠다든지 차후에 좀 더 생각해보자라고 한다든지 하면 그 결정도 저는 다른 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진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해서 대의원총회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그 선거관리 규정을 고치기 위해서 선거관리 규정이나 정관을 개정할 때 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내년 정기총회 때 이거를 올리려고 하면 적어도 올해 안으로는 어떤 그 큰 그림이 나와야지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생각하는 로드맵은 우리가 12월 말까지 안을 만들고 1월 달에 지부장님들께 회람을 돌리고 또는 그때 필요하면 그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필요하면 그때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4월달 정기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로드맵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특별위원회를 하지 않고 제가 지금 우리 상근 변호사님하고 법제이사께 이걸 준비하라고 오다를 내려놨는데, 정관을 만들 때 처음 그냥 땅에서 집을 짓는 것 같으면, 말하자면 새로 건축을 하거나 뜯어내고 재건축을 하면 당연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이 그냥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하면 또 물론 더 좋지만 시간적인 그런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안을 만들고 그거를 감수해서 대의원총회에 올리는 그런 로드맵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제이사님께서 위원회를 만들고 뭐 민법학자도 모시고 여러 가지 지부에 있는 여러 가지 분들을 모셔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저한테 했습니다만, 그게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또 비용적으로도 들기 때문에 사실은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뭐가 문제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나가 다 많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변호사님께 제가 농담으로 우리끼리 한 3일만 이렇게 회의해서 해도 이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수로 안을 만들어서 선택하게 하고 최종 공청회나 특별위원회 내지는 우리 지부장님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도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정관 개정안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법은 늘 이게 구멍이 있기 때문에 또 이후에 문제점들은 또 개정을 하면 되는 상황이고, 이번에 우리가 느꼈던 이런 많은 절실한 정관의 미비점들에 대한 보완은 이런 절차로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1+3의 어떤 시스템으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1+1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협회장만 뽑는 걸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이제는, 저는 직선제 준비위원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1+3를 했는 이유는 일단은 이 직선제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의원들의 정서에 가장 반하지 않는 거가 1+3. 왜냐하면 대의원들이 뽑는 선거에서도 1+3를 했기 때문에 그 정서를 거슬리지 않고 일단은 통과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고, 몇 번의 이 선거를 거치면서 1+3에 대한 어떤 거부감도 사실은 여론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를 건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지부장님들의 의견이 뭐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1+3에서 문제점들, 구멍을 막는 역할로 정관 개정을 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다수인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혹여 1+3가 어떻게 보면은 동창회 선거나 어떤 당선되고 나서 협회장의 입지를 좀 좁힐 수 있는,
부의장들끼리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이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1+3나 1+1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문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1+1에 대한 안도 제가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선거관리 규정은 내일 모레인가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선거를 겪으면서 개정돼야 될 그분들이 일선에서 제일 먼저 그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체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안도 서로 들여다보아서 좀 더 합리적이고 선거의 과열이나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한번 만들어서, 그것도 완벽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손을 보고자 합니다. 100일을 맞는 이 소외를 느낄 틈도 없이 그냥 100일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별로 아웃풋이 없어갖고 또 민망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당선되고 회무 시작해서 하루도 어떻게 좀 편하게 쉰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추석 때도 우리 제주 장은식 회장님께서 그 만나자는 그런 또 만행을 저지르셔가지고, 그날 또 막걸리를 또 엄청 마셔가지고, 그런 하루하루가 그냥 24시간이 정말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회무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더 뒤도 좀 돌아보고 여유 있는 그런 회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협회장이라는 자리가 결단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모든 회원들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 때로는 어떤 저의 결정에 대해서 회원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받았던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재기자 출입 제한에 대한 그 해제권을 할 때도 개인적으로 저하고 친분이 있었던 분들이 그걸 적어도 유보하거나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 의사도 저한테 전달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또 저의 회무 철학, 그분들의 반대하는 상황이 아니고 저는 협회장으로서 저의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나 이 세상살이는 이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상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에 그게 뭐 해소되지 않겠지만 회무를 하면서 또 협회장이 끝나고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옛일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는 잘 살피면서 또 다른 100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거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저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협회의 발목을 잡고 회원에게 칼을 들이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거를 되돌아보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100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점수로 스스로 아까 이게 100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게 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점수를 어떻게 평가하기도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열심히 했다라고 해서 다 잘한 건 아니거든요. 축구로 비교하면 축구장을 90분 동안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공을 한 번도 못 찼다라고 하면은 그 잘하는 축구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로 아웃풋이 없는 무능력한 협회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회무 성과로 답할 수 있는 그런 협회장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약 이행에 대한 질문도 하셨는데 그 우스갯소리로 협회장님들이, 역대 협회장님들이 과연 얼마나 공약을 지키고 그걸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하면서 우리 참모들 중에서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소신껏 가라는 말씀을, 공약을 지키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늘 그 공약에 대한 이런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요. 그 아침에 이제 관용차를 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내가 너무 과분한 그런 대접을 받는 것 같고, 내가 이거 탈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으로 늘 그 회원을 생각하는 그런 일상을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치신보 TV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서, 그게 뭐 존경하는 뭐 인물 뭐 이런 거를 질문을 해서 느닷없이 또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존경하는 인물이라 하면 많죠, 우리나라 역사적인 인물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울산에서 회장하면서 회무를 할 때 우리 울산의 그 참모들한테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제발 협회장님 그 서울 가서는 이순신 장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하고 올라올 때 그런 이제 그 주의도 제가 받았는데, 이순신 장군께서 뭐 어록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정치권에서 한때 유행했던 양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협회에 대입하면 양무회원 시무협회 이렇게 제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없으면 협회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제가 우리 협회장실에 그 칠판에도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이 붓글씨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하나 사서 어디 협회에 걸어 놓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협회 임원과 또 지부 간의 그런 갈등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갈등이 당연히 있죠. 갈등이 없는 뭐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회무 동력의 발판으로 삼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가 협회자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참 어려운 분들도 사실 있죠. 그러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부장님들하고도 지금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 지부장님들과 만났을 때의 어떤 상황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고, 굉장히 저에게 좀 적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좀 스스럼 없이 대화도 하고 이런 상황으로 되어서, 그러나 그게 뭐 완벽하게 다 그게 봉합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갈등들을 좀 봉합하고 협회가 진정 그 회무 철학이나 공약이나 역량으로 평가되는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런 쪽의 어떤 비판 이런 걸로 나아가야 회무 동력이 살아난다 생각합니다. 지부장님들이 다 예스맨이 되는 거 저 원하지 않습니다. 늘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가 저 회무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화합할 부분들은 화합하고, 또 비판적으로 저에게 이야기할 부분들은 또 제가 겸허히 수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모습으로 회무를 진행하면
좋은 그런 리더들의 모습, 회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회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원급여 명세서부터 해서 탁상 행정에 대한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의지는 강하게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대화 업무를 해야 되고 이런 게까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사실은 진행을 못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인구직 사이트 문제, 그리고 국립치의과학연구원, 우리 국립치의학연구원이라는데 과학연구원으로 해야 치의과학연구원,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저는 또 특히 경상도 사람이라서 모음이 많은 거에 좀 약한데, 국립치의과학연구원으로 해야 정치권에서 과자가 좀 들어가야 이게 좀 어필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립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이 하여튼 올해 되든가 아니면 내년 대선으로 갈 건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요 탁상행정에 대한 우리 법정 의무 교육부터 해서 방사선 검사, 물론 우리 담당 이사분들이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하라 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로드맵을 사실 만들고 있지는 못한데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법정 의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업장이 있는 모든 데서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만 치과의사 협회장이 반대한다고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보건의료단체장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정말 형식적인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어필을 할 것이고, 또 법정 의무 교육을 했다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성희롱 예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 무슨 이런 교육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걸 교육을 해서 개선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들여다봐서 좀 합리적인 이런 개선책들을 좀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사선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전에는 안 해도 되는 거를 2년마다 하게끔 지금 법이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예전처럼 안 해도 되는 걸로 목표를 가지고 제가 회무를 진행을 할 거고요. 차선책으로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인터벌도 좀 늘려야 되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인터벌 늘려야 되고, 또 하나는 특정 업체가 주관하는 데서만 들어야 이 점수가 인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한국 방사선 협회인가요? 거기에서만 인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보수교육 할 때 전국의 치과대학의 방사선과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강의하는 걸 들었을 때도 인정이 되게끔 하는 방안. 왜냐하면은 이 특정 업체에서 하는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그 3시간인가를 듣기 위해서 그것도 일요일 날만 하죠. 그러면 하루를 그냥 그 3시간을 위해서 다 그냥 허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보수교육 같은 데서 또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이렇게 좀 최선의 방법과 차선의 어떤 방법으로 마지노선을 정해서 일단은 접근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쌍권 기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거를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 비급여 자료 공개 제출하라라고 이야기해 놓고서는 무슨 명분으로 현자 앞에 시위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회무를 정말 잘 알고 하시는 얘기인가? 내가 좀 이상한가? 곰곰이 생각해서 우리 참모들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맞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저는
이 법안 자체는 이미 의료법이 통과됐죠. 작년 12월 달에. 그리고, 이거를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회원들이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투쟁하는 방법들이 과태료를 불사하면서 투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또 하나의 방법은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투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오로지 물론 끝까지 거부하고 투쟁하는 거가 더 결의도 있고 좀 이게 있어 보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협회장이 개개인의 우리 회원들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내몰라라 하고 이거 투쟁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대신에 그난 한 달 가까이를 버티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정치적으로 얻었던 그런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러나 기통과된 그 의료법 45조의 2 맞나요? 이 부분은 법이 통과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법을 따를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이거는 헌법에 위배된다 라고 생각해서 이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우리가 헌재 앞에서 헌법심판관들에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충숙 의원님께서 이 입법 발의를 하셨는데, 이분을 제가 찾아가서 사실은 이게 국민의 알 권리와 다르게 법이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 치과의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나 피해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주는 차원에서의 어떤 시행이 되는 걸 넘어선 상황이다라고 어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정죽수 의원님께서 서면 질의로 복지부에다가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두 질문으로 하면은 답변을 얼버무리서 이게 효과가 떨어져서 서면 질의는 이게 증거가 남기 때문에 이 복지부에서도 신중하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서면 질의를 저희들이 요청해서 서면 질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헌재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거가 명분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거를 법을 지키면서 또 다른 우리가 투쟁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 의료법 자체가 잘 된 거니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도 안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또 서울시가 다 하고 있고 협회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맹공을 퍼부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제가 심사숙고하겠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의 방법으로 저는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방법이 있다면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심사숙고해서 보유하는 참여 자체는 요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거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김민경 회장님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민경 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개할 수 없지만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흔쾌히 승낙을 한 바 있습니다. 그건 제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치가 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립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서로 이거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선거제도는 공론화가 되었어. 극단적으로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직선제가 이게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 가지 폐해가 많네. 그럼 다시 간선제로 선거인단제도 내지는 우리가 선거인단제를 한번 했죠. 선거인단제 내지는 대의원들이 뽑는 걸 가자. 그게 공론화되면 가야 되겠죠. 그거는 특히 이거는 정관 개정안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대의원들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몇 번의 어떤 직선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나 있는 문제점들 때문에 직선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를 하기 어렵고,
사실은 저는 직선제를, 이게 직선제 준비위원장을 하면서 통과되었을 때 직선제라는 게 올바르게 뿌리를 내리고자 한다면 한 10년의 세월은 지나야 된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협회에 아까 말하는 그 협회장 후보군들의 어떤 이런 그 풀도 10년 정도가 좀 지나야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도는 바뀌었지만 협회장 후보군들의 어떤 이 풀은 별로 변한 게 없는 상황입니다. 변한 게 없는데 이게 느닷없이 또 이게 울산에서 제가 당선된 이런 좀 이변이 벌어지긴 했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협회장 후보군들의 풀이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의 문제인 거고 또 1+3라는 어떤 이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선거 전략을 짤 때 동창회 선거 내지는 특정 세력에 의존하는 이런 게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거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직선제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10년이 지나서 이 어떤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협회장 후보들의 어떤 이 군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토양들이 바뀌어야지만이 협회가 건강하게 역량 있는 회무를 할 수 있는 집행부가 구성이 된다라고 했는 이유가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대의원들이나 회원들이 뭐 이 직선제 해보니까 별로네. 그래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되어서 옛날처럼 간선제로 하자라고 하면 그 뜻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 직선제에 대한 문제점이 선거제도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고, 제가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도 지난번에 이상원 협회장의 사태로 인한 이런 초유 사태에 있어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직선제 때문에 이 협회가 이게 좀 망하게 생겼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 내지는 저의 책임감 때문에 제가 이 협회장 선거에 뛰어들었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김재성 이사님 어제 사진 다 보셨나요? 그 좀 결의에 찬 모습이 있어서 제가 좀 든든하게 생각이 되고, 좀 저도 우리 그 단톡방에 그 사진이 있어서 좀 댓글 달까 하다가 시간 없어서 못 달았는데, 그분은 역시 그런 법 이런 데에 서 있으면 참 제격인 분이시긴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에 접촉이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조만간 한번 그 면담을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무임소 이사로 계시긴 한데, 늘 무관심하게 제가 버려두는 게 아니고, 늘 적절한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언제든지 회원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역할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임무를 맡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네.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질문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에 생각하는 철학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합니다. 이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게 이 자연 생태계의 철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임원 보직 변경을 전에 발표했습니다만, 물론 너무 자주 바꾸어서 회무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이런 뭐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언제든지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보직 변경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그 보직 변경도, 제가 당선되고, 한 4, 5일 정도 됐을까요? 국장님들하고, 우리, 티타임을 가지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가 당선 협회장이 되어서 어떤 선의관을 가지고 직원들의 어떤 그 보직을 바꾸는 이런 어떤 일은 하지 않겠다고 제가 약속을 한 바가 있고, 또, 제가 볼 때 사무국 직원들의 이 조직 자체가 좀 이게 합리적이지 않고 뭔가 좀 동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느긋하게 말씀을 드린 거가, 저는 한 100km 정도 속도로 가는 게 목표인데, 협회 임직원, 임원이나 직원들, 지부장님들 다 포함해서 한 30km 정도 가는 것 같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인 목표가 한 50km에서 60km 정도는 가는 상태로 행보가 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당연히 보직 변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보직 변경이라는 것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이런 좀 그런 것도 있고,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그 모 국장님께 보직 변경에 대한 안을 좀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를 당선되자마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도 이게 고민이 되죠. 어떤 뭐 본인의 안을 내가 그대로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참고하겠다는 건데, 지금 안 그래도 지난주부터 제가 조직표를 늘 지금 보면서 어떻게 변경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보직 변경 건도 곧 제가 마무리해서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일 동안 가장 기자간담회를 많이 한 협회장이라는 감투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너무 제가 강행군을 해서 우리 기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피로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수행 기사님, 우리 남인자 홍보부장님들도 너무 이게 지금 피로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속도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사회를 할 때마다 저는 회무 철학이 이사회도 다 기자분들께 공개하는 걸로, 저는 회무 철학이 그렇습니다. 회원분들께 그걸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다 하시니까 이사회 공개하는 거는 제가 좀 보류하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걸로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부장님들이 구성한 비대위 활동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활동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양한 목소리가 일단 필요하고요. 또 제가 대관 업무를 갈 때 저와 다른 어떤 목소리도 복지부 관료들이 알아야 되고, 또 제가 협회장으로서 내지 못하는 그런 목소리들, 회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협회장이라는 자리 때문에 공개적으로 관료들에게 못하는 말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해준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기관지 우리 치의신보에 보도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보도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실무적인 측면에서 마찰이 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와 생각이 다른 이런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거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지부장님께서 보도 요청에 대한 이런 건 왔는데 그거 제 의지가 아니고요. 이런 실무적인 문제에
걸림돌들이 해결이 되면 반드시 신문에 게재되는 거는 절대 무리가 없다라고 제가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인 1개소법 사수 모임에 대한 그 행사가 협회장관에서 있었죠. 대관 신청을 했을 때 우리 총무국에서 이거 허가를 해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이걸 문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이 회장이나 뭐 이런 실체가 사실 명시가 돼 있지 않았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단체든지 간에 어떤 대표 내지는 뭐 연락처 뭐 이런 게 사실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보도가 되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신문을 제가 안 봐서. 그러나, 여기에 대한 행사 요청이 있었을 때 저는 기꺼이 대관하라라고 제가 오다를 내렸고 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치과사 회원들이 하는 거라 뭐 이걸 막을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의 입장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이렇게 그 형식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한다면은 그걸 일일이 이 협회가 응대할 수 없을 그런 자격일 수도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실체가 분명히 있고 회장부터 해서 조직도 분명히 있는 이런 단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뭐 허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뭐 씻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협회장한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설레임이 없어졌고요. 설레임이 없어졌고, 협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지부장 할 때 또 내지는, 개원이, 일개 회원으로서 바라봤을 때의 그 협회 상황보다 실제에 들어와 보니까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잖아요. 우리 초도 이사회 할 때. 저는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그 조직에는 품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품격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의 이사회 품격보다 훨씬 못한 모습을 리얼하게 여러분들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상은 하고 들어왔습니다만 그게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이사회 때 기자분들 오픈하지 않겠다라고 한 이유도 실은 제가 너무 좀 면목이 없어서 어느 정도 좀 품격 있는 이사회 모습이 좀 만들어졌을 때 보여드리는 게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사실 지난주에도 그 이사회 하면서 제가 공개를 할까라고 막판까지 좀 고심을 했습니다만 돌아가는 상황들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안 하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